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하거나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적 말입니다. 또는 가벼운 부딪힘에도 멍이 쉽게 들거나 손목이나 허리가 유독 시큰거리는 경우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가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골다공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이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뼈 건강하면 보통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유, 멸치?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의외의 음식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이 골다공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으시죠? 이 작은 버섯 하나가 우리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칼슘만 먹어서는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지, 표고버섯이 어떻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지, 표고버섯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15분 정도의 시간 투자로 평생 쓸 뼈 건강 지식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골다공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뼈가 분해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를 뼈대사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뼈를 만드는 속도가 분해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뼈가 점점 튼튼해지죠. 하지만 30대 이후부터는 서서히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 분해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남성도 50대 이후 남성 호르몬 감소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데 이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뼈가 성기어지는 것이죠. 골다공증의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뼈가 약해져도 평상시에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발생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척추골절, 대퇴골절, 손목골절이 흔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골다공증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열심히 드십니다. 우유, 멸치, 치즈, 요거트 등 말이죠. 물론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이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뼈로 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우유도 매일 마시고 멸치도 챙겨 먹는데 왜 뼈 검사 결과가 안 좋나요? 그 이유는 바로 비타민 D 부족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섭취한 칼슘의 10에서 15%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모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반면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칼슘 흡수율이 30에서 40%까지 증가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타민 D가 칼슘을 뼈에 저장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칼슘은 재료이고 비타민 D는 그 재료를 제자리에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 특히 시니어층의 비타민 D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주로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됩니다. 하루 15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충분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자외선을 피하는 생활 패턴으로 인해 비타민 D 결핍이 흔해졌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시니어층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뼈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피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3가지 주의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입니다. 커피, 홍차,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소변을 통한 칼슘 배출을 늘립니다.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칼슘 손실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커피를 드시더라도 하루 2잔 이내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식후 1~2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등 짠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나트륨은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방해합니다. 나트륨 1g을 섭취할 때마다 칼슘 40mg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은 하루 2g 이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에 2~3배에 달합니다. 세 번째,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산은 칼슘과 결합해 인산칼슘을 만들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탄산음료는 대부분 산성이므로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산성도를 중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섭취량을 조절하고 뼈에 좋은 음식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표고버섯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이 뼈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 사실 표고버섯은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에르고스테롤은 비타민 D의 전구체, 즉 비타민 D가 되기 전 단계의 물질입니다. 햇볕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에르고스테롤이 비타민 D로 전환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생표고버섯 100g당 비타민 D가 0.1 정도 들어있는데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1.6까지 증가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같습니다. 비타민 D 외에도 표고버섯에는 다른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니어층에게는 특히 중요한 성분이죠. 에리타데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셀레늄, 아연, 구리 등의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뼈의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고 뼈의 미세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구리는 뼈의 교차 결합을 만드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뼈의 강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밀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표고버섯을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두부 조합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두부에는 칼슘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뼈 손실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더해지면 칼슘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표고버섯 연어도 좋은 조합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들어있어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더 많은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표고버섯 요리를 드신 후 바로 커피나 홍차를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1~2시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섭취량과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표고버섯 기준으로 50에서 100g 정도입니다. 말린 표고버섯이라면 10에서 2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햇볕에 말리는 과정입니다. 구입한 표고버섯을 바로 요리하지 마시고 먼저 햇볕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말려주세요. 특히 오전 10시, 오후 2시 사이 강한 자외선에 노출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겨울철이나 흐린 날에는 실내 창가에 두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고버섯에 소량의 비타민 K가 들어있어 와파린 같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표고버섯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신선한 표고버섯 선택법입니다. 갓이 크고 두꺼우며 갓 뒤쪽에 주름이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표면은 짙은 갈색을 띠고 만졌을 때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관법은 구입 후 바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리 전에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꼭 거쳐주세요. 말린 표고버섯은 밀폐 용기에 넣어 서늘하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면 1년 정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의외의 음식, 표고버섯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칼슘만으로는 뼈 건강을 지킬 수 없고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고버섯은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뼈 건강을 위해 우유나 멸치만 고집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표고버섯을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